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당시 첫날 대화에 참여했었던 특친이 있습니다. 버키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한테도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스페이스에 들어갔던 계기는 그 첼리스트를 팔로우 했고 그게 알람으로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에 저는 이제 들어갔고 서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던 첼리스트였으니까 대화 주제는 그 청담동 술자리였겠네요.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사실 전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하나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는 다시 오빠를 보냈는지 자기 오빠랑 같이 갔는지 오빠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분명히 다시 가니까 웨딩 드레스룸인지 웨딩룸인지로 바뀌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 그 오빠를 그 술자리에 보냈더니 다른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웨딩룸인지 웨딩 드레스룸인지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미키 씨 쪽의 가게에 1층가에 뭐 옷가게 같은 게 비슷한 게 있긴 있었죠. 네. 아 그래요? 그건 조금 더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분명히 그랬어요. 술집 다시 찾아갔다는 얘기는 뭐 그 다음날 간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시 찾아갔다는 얘기는 사건이 뭐 터진 다음에 뭐 한두 달 이상 후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시 찾아가니까 웨딩룸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하고도 확인했고 웨딩룸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얘기 자기 그거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웨딩 드레스룸, 뭔가 옷가게, 뭐 이런. 근데 어쩐지 청담동 술자리가 최초 보도되고 난 뒤에 첼리스트가 오빠를 이제 그 술집에 보냈더니 그 술집이 그냥 보통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술집이 아니라 옷을 팔고 있는 느낌이었던 옷을 팔고 있는 뭐 웨딩 드레스룸, 웨딩과 관련된 뭔가의 그런 업을 하는 그런 장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비스무리한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의상이나 뭐 옷이나 웨딩이나 이런 쪽의 분위기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업종이 바뀌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첼리스트는 밤에 간 거예요. 밤에. 그렇죠? 그렇죠. 어둑어둑했을 때 간 거고 만약에 오빠를 보냈다면 오빠는 낮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보이는 거하고 낮에 보이는 거하고 서로 다르다. 이따 사진 보시면 한번 또. 근데 이건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억을 살려준 거죠. 첫날 대화는 녹취는 없지만 자기가 기억나는 것은 오빠를 보냈더니 술집이 웨딩 드레스룸이었더라.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좀 의외성이 좀 있잖아요. 기억에 우리가 오래 남기 위해서는 그냥 그 비슷한 정보들이 들어올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뭔가 다른 정보, 의외성 있는 정보가 들어오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진땡 씨하고도 같이 듣고 그다음에 김땡땡 씨하고도 같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김땡땡 씨한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다른 친구. 이 김땡땡 씨는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첼리스트가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막은 트위치인 거예요. 진실 은폐에 가담한 걸로. 진실 은폐 쪽에 이제 쪽으로 이렇게 계속 첼리스트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쪽에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첼리스트가 이제 변호사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박경수 변호사를 이제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뉴탐사에 좀 삐딱하신 분이에요. 네, 웬일이세요?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맨날 내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으시면서. 그 김 씨 같은 경우는 첼리스트가 처음 그 스페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이제 2022년 이제 11월 6일에서 이제 7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있으셨어요? 같이 방에? 그때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니 근데 그때 같이 방에는 있긴 있었어요, 그때? 모르겠어요. 그 자체 기억이 안 나요. 벌써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근데 어쨌든 그 스페에 들어가서 그 어쨌든 첼리스트하고 대화는 어쨌든 하셨죠. 대화하는데 그죠, 대화했죠. 기억하고 자주 갈 것도 없고 이거 쓸데없는 엮여가지고 나 이게 웬 피를 받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거? 아 그래요? 뭐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뭐 다들 이제 조각조각 기억들이 있는데 어떤 분 얘기는 그 첼리스트가 그 우리 보도하고 난 뒤에 이제 오빠를 이제 술집에 보냈더니 거기가 전부 웨딩샵으로 변했더라. 남아있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건 기억한다 그러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그건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좀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잠깐만. 그 얘기는. 아무튼 아무튼 그런 얘기 비슷한 거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웨딩샵 뭐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확인하면 크로스 체크가 된 거죠, 맞아요? 참고로 이제 버키하고 이제 김땡땡 씨는 좀 입장이 좀 상반돼 있어요. 상반돼 있죠. 버키는 진실을 좀 알려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것은 분명히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고 윤석열 한동훈도 거기 왔던 걸로 분명히 얘기한 것 같다, 자기는 기억에. 그런데
김땡땡 씨는 좀 덥자는 그런 쪽에 좀 가까운 분이었죠. 네. 자, 그래서 상반된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권지영 기자가 네. 또 12월 달에 또 얘기한 것도 있죠. 이거하고 아주 맥락이 좀 일치하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청담동 술자리가 보도되고 난 뒤에 혹시 뭐 증거를 찾기 남아있나 해서 오빠를 보냈다. 네. 오빠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빠 보낸 거는 복수의 사람이 들어가기 거기 네. 때문에 이건 정말 그 사실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딴 데서 누굴 봤냐 뭐를 했냐 이게 너무 중요한 나의 증거는 돼야 되는 거고 아, 거기 새벽 3시까지 있었다고 해도 그걸로는 알리바이. 증거가 없어요. 하나 어떤 것도 증거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가 있었으면 내가 딱 그러니까 진짜 더 두려우시겠죠, 진짜. 거기서 완전 가족들 오빠들도 있는데 내가 만약 잘못했다가 피해당하고 그런 거 되게 위험해. 그런 부분이 되게 위험하지. 말 한마디 그렇게 누가 나 아깝다도 아니고 뭐 이런 그냥 그런 또 걸 목요일날 진술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 뭐 먹으려고 됐어요. 사람 먹으면 살거 못하고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근데 그 좀 억울하지. 그러면은 계속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한 번 되면 모든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뭐 이런다고 속을 하다가도 내가 무서워하다보다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빠는 그 얘기 듣고 바로 거기 갔다. 그 진짜 하다가 진짜. 그리고 혹시 뭐 CCTV 뭐 이런 거. 아, 찾으셨어요? 아, 직접?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 하지 마.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 거 없고 없으면 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근데 거기 들어갈 찾을 때까지 기다려. 네, 이제 오빠가 만약에 진짜 웨딩샵 같은 걸로 웨딩 드레스 뭐 이런 걸로 바뀌었다면 오빠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술집과의 흔적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이미 뭐 증거 다 치워졌다. 건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단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이제 이미 완벽하게 증거는 다 치워졌다라고 이제 아마 오빠가 갔다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빠가 갔다. 이건 이제 맞아요. 네. 그런데 오빠가 갔을 때 웨딩샵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의 내포한 의미는 뭐냐면 술집이 없다는 거예요. 네. 갔더니 술집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세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갔더니 술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오빠는 갔을 때 술집은 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사건으로 만들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보니까 이거 조금 예언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증언이 돼야 하고 그렇지. 증거가 없어요. 증거 있으면 내가 딱 가지.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한 번 되면 계속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지금 계속 거짓말을 반복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사정을 네. 미리 예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을 갖고 사느니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니까 또 속속 이게 그러네요. 이런 내용들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참,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오빠가 봤던 장면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장소는 두 개잖아요. 하나는 티켓, 경찰이 지목한 티켓. 그리고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인 이하.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2022년 11월에 찍힌 이미지 카페. 청담동 술자리 보도된 바로 직후. 직후. 저희가 10월 24일 보도했으니까. 오빠가 봤을 법한 그 시점. 그 시점에 이하 빌딩의 모습은 어땠을까? 낮에. 중요한 건 그렇죠.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낮에. 어땠을까를 당시 2022년 11월의 거리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거리뷰 모습입니다. 2022년 11월 당시 거리 뷰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바로 이곳입니다. 네. 요것이 이제 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끝에까지 저 벽이 바로 맞은편에 저 철제, 저 뭐라 그래 셔터라고 하죠. 네. 네. 그리고 왼쪽에 그 주차 박스가 있죠. 주차 박스가 보이는 바로 그쪽 맞은편 쪽으로 지하로 내려가야 술집이 보여요. 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 뭐로 보입니까? 여기서 이제 낮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술집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요 겉에 돌출되어 있는 이곳만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 텅텅 비어 있죠. 비어 있죠. 여기는? 네. 술집이 어디 없잖아요. 낮에 가면 술집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술집 같아 보이지가 않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이거? 네.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죠. 네. 이렇게 가다가 술집이 없어. 네, 술집은 들어가면 좀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네. 저기
예, 저 빨간 안쪽으로 예, 저 들어가야 경계석 되죠.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예, 낮에 가면은 저기 안쪽에 술집이 있는지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저 오른쪽 주차라인 안쪽으로 완전 끝에 그렇죠. 가야지 내려갈 수 있죠. 보통은 낮에 가면 저쪽에 술집이 안 보이고 이쪽 오른쪽 편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보면 계단 모양이 네. 약간 웨딩샵 같지 않나요? 아무튼 특이합니다. 이게 네, 나선형으로 맞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네. 돼요. 그리고 저 2층에는 지금 굉장히 앤티크한 무슨 저 의자 같은 게 지금 있고 그렇죠. 네. 네. 저런 것도 웨딩샵 같은 느낌을 좀 주긴 줘요. 네. 근데 뭔가 간판이 없어요. 네. 간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특정은 못했을 거예요. 받은 느낌. 오빠가 갔다면.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야. 술집으로 없어, 갔는데 없어. 술집이 아닌 거죠. 일단 주소만 찍어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여길 가보라고. 갔는데 술집이 없어요. 야, 여기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입 다물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저 안쪽, 예, 저 지금 좀 빨간색 저 예, 라바 경계, 꽃갈. 네.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야 돼요. 쭉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가장 끝에 있는 쪽, 오른쪽에 가장 끝에 있는 쪽으로 가야 네.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낮에 가면은 저 술집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저 꽃갈 저렇게 세워놓으면 저 안에 들어가기가 네. 좀 주저주저하죠. 네. 밖에서만 보이니까. 어디가 입구인지도 알게 예, 되죠.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야 된단 네. 말이에요. 오른쪽 편으로 지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일반인들은 낮에 오게 되면 저기가 술집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만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거 웨딩샵인가? 웨딩 드레스룸인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지금. 그렇죠. 중요한 건. 예. 여기 2022년 9월이고요. 2024년. 최근 모습이 있죠. 네. 아, 이거 여기 최근에는 또 이거 의상도 옷을 좀 있어요. 걸어놨고요. 옷이 있습니다. 예. 예.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약간 깔끔하고. 뭐, 약간 웨딩 드레스로 언뜻 보면 뭐 비슷한 뭐 위에는 뭐 별 차이 위에도 보면 이렇게 은색깔 저기 드레스 같은 게 또 걸려 있죠. 그렇군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저 안쪽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옷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옷걸이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마네킹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게 초심자가 여기에 오면은요 간판도 없고 예. 이걸 누가 이걸 술집이라고 알겠습니까? 전혀 술집 같지 않습니다. 예. 자, 웨딩샵이라는 것은 밖에서 그냥 봤을 때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안에서 들어가서 물어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뭔가 옷가게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일반 옷가게 같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약간 그 모자이크가 있어서 잘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제 천장에 그 샹들리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옷가게에서 쓸만한 샹들리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게. 특수한. 그래서 그 그냥 밖에서 만약에 그 샹들리에를 봤다면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 이제 옷가게 1층에서 이렇게 회전식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네. 회전식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게 돼 있고 2층에는 이제 이미키 씨가 이제 운영하는 뭔가 앤티크 뭐 고 가구라든지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라든지. 옷 이런 것들을 이제 진열해 놓는 또 다른 상점이 근데 1층에 있습니다. 옷가게라면 거기도 무슨 간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네요. 네. 하다못해 무슨 옷가게라든지 이게 뭔지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네. 없어요. 되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 건물의 주업은 밤에 술집이고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외부에 술집으로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외관에 저런 식으로 그냥 그 약간 좀 고급 은폐용으로. 그러니까 뭔가 건물의 용도가 되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첼리스트도 뭔가 정확하게 오빠가 갔더니 어떤 건물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받았던 막연한 인상들, 웨딩 드레스룸, 뭐 웨딩샵,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 어쨌든 술집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 권지현 기자한테는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술집을 생각하고 갔는데 저렇게 건물이 저런 식으로 변해 있으면 야, 이 자들 무서운 자들이네. 그 사이 다 바꿨네. 야, 너 괜히 얘기했다가 다 뒤집어 쓰겠다.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오늘 티켓도 가보셨죠? 티켓에서는 지금 여기죠? 네, 지금 가니까 오늘 가니까 저 까맣게 지금 간판을 지금 간판도 다 가려놨어요. 가려놨어요. 네. 네. 여기 웨딩샵 비슷한 분위기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여기는 그리고 술집 누가 그냥 가보면 술집이 여기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티켓 간판도 있고. 저 집 말고도 이제 같은 건물에 또 술집이 하나 더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키 씨가 저희들 이제 항소심이 또 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저기 항소심 재판부에 또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예. 같은데. 네.